자,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이동을 할 거고요. 요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부터 시작을 해서 직선, 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파트에 있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우니까 꼼꼼히 잘 들으시고요. 중간중간 헷갈린 거 있으면 쌤이 설명 다시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쌤이 또 계산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하면 잘 잡아내시고요. 그러면 사탕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요. 자, 도형의 이동인데 일단 크게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평행 이동은 우리가 이미 직선이나 원 또는 2차 함수에서 많이 다뤄봤었죠. 그죠? 평행 이동은. 그래서 평행 이동에서 너네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평행 이동은 모양과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식에서 뭔가 평행 이동을 하면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동을 했으니까 안 바뀌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대칭 이동은 너네가 알고 있는 대칭 이동이 무슨 대칭 이동이 있냐?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 좀. 무슨 대칭 이동 있죠? 없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2차 함수의 대칭. 2차 함수의 대칭 이동 땡! 여기 사탕 이렇게 녹았어 얘는. 너무 더워서 녹았나 봐 사탕이. 이게 대답 잘하면 사탕을 획득할 수 있는 반대 대칭. 어? 반대 대칭. 생각나는 거 없어? X축 대칭 이동? 선의 대칭. 오 맞아요. 선대칭이 있죠. 선대칭. 선대칭 말고 점대칭. 점대칭. 야씨 너네 둘이 제일 잘하겠네. 어? 자 그래서 선대칭 이동이 있고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 했지?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그래요. 이동시키는 거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일단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크게 있는데 두 개로 나뉘는데 대칭 이동은 다시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 대칭 이동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칭 이동에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서 생각할 때는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서는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얘네 둘둘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점을 점대칭 이동하는 경우, 점을 선대칭 이동하는 경우, 도형을 점대칭 이동하는 경우, 도형을 선대칭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렇게 좀 크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점의 평행 이동을 볼 건데 점의 평행 이동은 쉬워요. 도형의 평행 이동도 이미 우리가 해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x, y입니다. 쌤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될까? a만큼 어떻게 됐어? 커졌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y좌표는 y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면 x축과 y축의 이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대로 평행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쌤이 너네가 했던 걸로 예를 드는 게 편할 테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예를 들어서 y는 뭐 a 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하면 이차함수 표준형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배웠어? 평행 이동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조금 잘못 배운 거야. 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대입하는 거였죠. 1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이해했어? y축의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건 도형의 이동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도형을 또 표현할 때 점은 우리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좌표로 x, y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도형에 대한 건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표현은 f를 앞에 써주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줘요. 도형에 대한 표현은 이해했지?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점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쓰는 거고, 맞죠?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때는 어떻게 쓴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 막 주저리 뭐 과정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한데 필요 없어요. 평행 이동은 그냥 쌤이 말한 대로 요것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헷갈리거나 뭐 안 풀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쌤이 만약에 뭐 y는 a 뭐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썼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은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대입,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쨌든 평행 이동했을 때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대입하는 형태로 쓰는 거니까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잘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문제를 개념 테스트만 좀 풀어볼까? 자, 보세요. 자, 평행 이동이 얘는 지금 점이야 도형이야? 요 표현은 점이죠? 아까 도형은 어떻게 한댔어? f, x, y는 0의 형태로 방정식의 형태로 쓴댔어. 이해했지? 그럼 얘는 점이니까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이해했죠?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x에다가는 2 더할 거니까 3, y에다가는 3 뺄 거니까 0. 뭐 이렇게 되겠다. 됐지? 더 안 해도 되지 점은? 그래요. 자, 요번에는 표현은 점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이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은 어떻게 써줘야 돼? 이 괄호하고 x 대신에 뭘 써? x 마이너스 3을 쓸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3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어렵지 않지?
아직 어려우면 안 돼. 여긴 쉬운 파트야. 자, 도형의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점이야. 점이 옮겨진 걸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됐죠? 자, 이때 m과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1만큼이죠. 얘는 마이너스 4지. 됐지? 얘는 2, 얘는 2. 얘는 8,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2. 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제 도형이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x 대신에 x-3이 들어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3만큼. y는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 표현에 따라서 너네가 점인지 도형인지 잘 구분을 해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가를 정확하게 따져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a 제곱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직선 얘를 옮겼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했대요. 이해하셨나요?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다시 얘가 됐다. 뭐 그런 뜻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4x 플러스 a 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맞죠? 플러스 3 쓰고 y 대신에 y 플러스 a를 쓰면 되겠다. 는 1이 되겠네요. 얘 정리했을 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한 등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하민이 이해 가니? 좋아요. 니네 이런 거 문제만 풀지 말고 어드바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잘 읽어봐야 된다 항상. 그 개념서는 빼고 읽는 게 없게끔 하세요. 다 읽어 다. 짜잘한 것까지 항상. 오케이? 4번 한번 해봐라. 자, 하셨죠? 제가 풀진 않을게요. 자, 도형의 평행 이동.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지금 여기서 원이 주어졌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그럼 모양과 크기는 안 변한댔죠. 그죠? 그럼 원이니까 식에서는 뭐가 안 바뀐 거야? 반지름이 안 바뀌었죠. 그죠? 그 대신 얘 봐봐. 도형을 다 여기서 아까 쌤이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우리가 점에 대한 이동을 배우고 나서 도형의 이동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도 이 지금 원 위에 모든 점들을 하나하나 다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다 옮기는 거죠. 다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다 이동하면 그게 도형이 이동한 게 되는 거니까 점의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 이동에 대한 걸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이 중심의 좌표만 평행 이동한 만큼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x, y를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중심의 좌표만 생각해주면 돼.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얘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x-3 전체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13 되겠다, 그지? 그러면 13-c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면 얘랑 일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 중심의 좌표가 3 콤마 마이너스 2였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0 콤마 0이 됐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x축은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y는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면 A랑 B 값이 구해진 거고. 됐지?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16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6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원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를 똑같이 옮길 거래요. 그러면 지금 얘 얼만큼 옮긴 거야? x-4 뭐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원래 4,7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 0,0으로 간 거죠. 그럼 평행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면 얘도 그렇게 가겠죠.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꼭지점이 있을 거고, 얘를 다 갖다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변하고 얘 꼭지점의 좌표만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2 괄호하고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맞죠? 뿔마 4잖아.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되는 건가? 맞죠?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할 거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7 대입. 이 괄호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4 대입.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5 넘어와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미 2,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얘 바로 적용시켜도 되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도형의 이동.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볼 거고요. 점대칭 이동이 있고,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도형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자, 일단 점의 대칭 이동인데 점 x, y를 x축, y축, 원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시킨 걸 먼저 보겠대요.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x, y가 있었어. 얘를 내가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아니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선대칭 이동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 x축에 어떻게? 수직으로 선분을 그어서 그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더 가서 이렇게 찍어주면 얘가 이 점을 x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찍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쌤이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야? 이 같은 거리만큼 같다라는 것과 수직으로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수직으로 연결한 그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더 가서 찍는다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얘는 뭐는 변했어? 뭐가 안 변했어? 좌표 생각할 때 여기가 x, y라며. 그럼 x 좌표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y 좌표는 요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간 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해 갔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음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면 쌤이 지금은 1사분면에 나서 둘 다 양수이고 뭐 이렇게 된 거지만 x, y가 여기에 있는 점을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가서 찍힐 거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양수더라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부호가 바뀌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똑같은 x, y라는 요 점을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y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만큼 더 가서 찍겠죠.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바뀌었어요? x좌표가 반대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y는 그대로겠다. 됐죠?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때는 x의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이런 건? 중1 때도 많이 했던 거야 얘는.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가볍게 하나를 얘기하자면, 자, 얘가 대칭 축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쌤이 이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가서 찍는댔지? 그러면 대칭 축 위에는 항상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그 선 위에 있겠다. 맞죠? 거리가 같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요 대칭 축에 해당하는 요 선과 두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을 연결한 선분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대칭 축이 이 대칭 이동된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얘가 수직 이등분해요.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을 준 거랬지. 수직이다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등식을 하나 준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중점이랬잖아 쌤이, 그죠? 그러면 중점이 이 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선이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직선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은 이 선분과 이 대칭 축은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뭐 y는 뭐 2x 플러스 1 뭐 이런 직선이었다라고 하면 이때 요 중점의 좌표는 이 식의 뭐야? 항상 근이죠? 그러면 중점을 표현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때야 돼?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수직인 것과 이등분한다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 이등분은 두 가지 조건을 준 거라는 거. 자, 그래요.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요번에는 x, y를 원점, 요번에는 선이 아니라 점인 거지.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켰어요. 됐죠? 그럼 얘는 마치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것과 같이,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y로 써졌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댔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둘의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고요.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얘가 y는 x고요. 여기 있는 점이 x, y.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찍은 점을 내가 일단은 a, b로 둘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a-x라고 쓸게요. x의 증가량. 요 기울기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리고 y 증가량은 뭐예요? b-y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요 기울기 몇이야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요런 관계식이 일단 하나 나왔고, 요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중점의 좌표니까. 얘가 요 녀석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의 해지? 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래서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b 집어넣고요. x 대신에 요 녀석 집어넣어서 2분의 x 플러스 a라고 쓸 거예요. 그럼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또 하나 나왔지? 그러면 요 두 개로 a랑 b에 대한 걸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양변에 2 곱해서 없애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얘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x가 되겠다. 아이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b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b를 남기고 다른 거를 없앨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 양변을. 이해하셨죠? 양변 더해주면 좌변끼리 더하면 y는 사라지고 2b가 되겠다. 됐지? 우변끼리 더해주면 a가 사라지고 2x가 되겠다. 그러면 b는 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b에다가 x를 한번 또 집어넣어서 이때 y를 표현을 해줄게. 그러면 x는 사라지고 y는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 a, b라는 녀석은 a 대신에 y가 들어갈 수 있고요. b 대신에 x가 들어갈 수 있죠. 같은 거였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x, y를 대칭 이동시키면 x 좌표랑 y 좌표가 바뀐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때 x좌표와 y좌표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원래 우리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y는 x에 대해서 저 좌표 평면 자체를 다 이렇게 대칭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x축은 1로 가고 y축은 1로 가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리는 포인트가 좀 있어. 좀 이따가. 자, 그 얘기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워서 쓰셔야 좀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겠죠? 아셨죠? 뭐 간단하니까. 뭐 x축, y축 원점 대칭은 뭐 눈 감고 잠깐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굳이 안 외운다고 하더라도 y는 x에 대해서 평행 이동, 아니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가 반대로 바뀐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됐죠? 자, 아까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약간 달랐죠? 그죠?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쓰는 거였고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뭔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대입하는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조금 달랐는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썼어. 이때 내가 x축의 방향으로 x축 대칭 이동을 했다고 쳐. 그러면 2x 플러스 1이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건데 그죠?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얘네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겠죠.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여기 있던 점은 1로 올 거고 여기 있던 점은 1로 갈 거고 여기 있던 점은 1로 가겠죠. 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됐으니까. 이해 갔지? 그러면 요 식을 뭐라고 하면 돼? 다 뭐가 바뀐 거야? y좌표가 절대값이 바뀐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가 부호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y 는으로 고쳐서 쓰긴 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됐나요?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1이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게 맞을 거고 y절편이 기울기가 얘가 이렇게 증가량이 2였다면 이렇게 증가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요 식이 맞겠죠 당연히. 됐죠? 그래서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을 굳이 구분하진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공식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아셨죠? 이거를 해야 되나?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됐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좌표를 하나를 x, y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가서 간만큼 더 가서 여기 찍히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볼 거야. 지금 쌤이 그림을 약간 못생기게 그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은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지? 이해했니?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았으니까 여기에 x는 여기에 y가 되겠다. 얘 y좌표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근데 반대죠 지금 부호가.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 x, y 아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랑 y가 바뀌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부호도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돼요. 쌤이 아까 증명해 준 것처럼 증명을 해봐도 되는데 뭐 굳이 한 번 했는데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때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요. 참... 이건 문제에서 보자. 그래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쌤이 대칭 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다라고 했고 지금 얘는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표현이고요. 얘는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야? 자, 요게 원래 있던 점. 얘가 대칭의 중심.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간 거리만큼 똑같이 더 가서 찍어주는 게 점대칭 이동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대칭의 중심이 항상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어디에 위치? 중점에 위치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x-x 프라임분의 a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b는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식이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요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중점이 얘네들의 중점이 요 선 위에 반드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중점이 이 녀석에 반드시 해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 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2를 점에 대해서 3,8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점이 마이너스 1,2고 3,8이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냥. 그럼 얘를 이만큼 가서 더 가서 여기 찍은 게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되겠죠. 얘를 A, B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러면 얘가 중점에 위치한 거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지금같이 단순한 문제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4만큼 갔지? 그럼 여기서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똑같이 갔겠지? 그럼 얘는 몇이야? 7이겠죠. 이해했죠?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갔어요? 6만큼 갔죠? 그럼 여기서 또 6만큼 가겠지? 그러면 몇이야? 14가 되겠다. 됐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요 점을 요 선에 대해서 그러면 요 녀석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이너스 1,2가 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2야. 얘를 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여기 찍혔어. 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A, B가 됐다고 할게. 그래서 요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랑 얘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1이죠? 2분의 2B 플러스 2가 되겠지? 요게 이 식 위에 존재하지? 그럼 대입하겠죠?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하나 성립. 됐지? 자, 얘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증가량은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b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왔지? 그러면 요거랑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이 부호가 바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 얘는 도형이지 직선이니까 얘 x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뀌어? y좌표가 다 바뀌겠지?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항상 대입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x는 그대로 있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4y가 되겠죠?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됐죠? 근데 내가 요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 정도 유두리는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 y 좌표 부호가 다 바뀌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되겠다.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 y가 바뀐댔지? 그러면 3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되겠다. 됐나요? x랑 y랑 바뀌어서. 됐지? 여기 개념 테스트만 한번 쭉 풀어보세요. 가볍게. 자, 두 점이 직선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7,5가 뭐 여기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가 A, B인 거지. 그러면 이때 중점의 좌표가 이 식 위에 있는 거니까 해로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7이고요. 2분의 B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요 식의 해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입해야지.
그러면 y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5가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7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a 플러스 7만 쓸게요. 2는 약분돼서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고, 얘네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얘가 2면 이 기울기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얘 기울기 표현해 보면 a-7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b-5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됐나?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해버리면 2b-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되겠다. 얘는 양변에 2 곱하면 b 플러스 5는 2a 플러스 8, 16 되겠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얘 좌변으로 넘겨서 a 플러스 2b 넘기면 17이죠? 맞죠? 그래요. 얘는 얘를 넘겨버리면 2a 풀 마이너스 b는 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나? 됐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얘를 2배 할까? 얘를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4b 플러스 34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a가 사라질 거고요. 뺐으니까 5b 되겠다. 됐지? 뺐으니까 45 되겠다. 그럼 b는 몇이에요? 9가 되겠네요. 됐죠? 됐지? 그러면 b가 9가 나왔으니까 9이 18. 그럼 여기서 8. 얘가 넘어오면 1.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아까 몇 나왔지? 8? 9랬나? 그래요. 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됐죠? 하면아 됐니? 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해요. 나한테 이거 2번 묻지 마. 꼭 지금 해결해. 내가 지금 해주는 거. 이거 대부분 2번 이상씩 물어봐서 하는 얘기야. 너 여러 번 물어봤어. 너 자세히 내가 몇 번, 2번 해줬어. 개인적으로. 자, 아이고.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다 삐뚤어져. 쌤이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야지? 안 헷갈릴까? 이렇게. 어떻게 그리지? 그래,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이차함수. 얘가 y는 fx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y는 f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y값은 어때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나 마이너스 2를 넣으나 어때? y값은 똑같지? 그걸 너네가 잘 생각을 해봐. 여기다 내가 2를 넣었어. 그럼 여기가 나왔다고 쳐? 맞죠? 그럼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 y값은 어때요? 똑같이 얘가 찍히겠지. 내가 1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럼 1을 넣었을 때 여기에 찍히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결국에는 f1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식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똑같이 0 나오겠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뭐 한 4 정도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 찍히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여기 y좌표값이 여기 찍히겠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요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x의 값이 양수일 때는 똑같이 y는 fx가 되겠다. 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안 보이네? 요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양수일 때는 x의 값이 양수면. 근데 음수가 들어가면 양수에서의 함수 값이랑 어땠어? 똑같이 나왔지. y 값이 똑같이 나왔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0이 나왔고, 마이너스 2 넣으면 2 넣었을 때랑 똑같이 나왔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넣었을 때랑 똑같이 여기 찍힌 거잖아. 모든 점들이 다 그렇겠죠? 그죠? 그럼 음수 들어갔을 때 양수 들어간 절대값이랑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어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x 좌표는 부호가 반대인데 y 좌표는 똑같이 나오고 있지. 어떨 때 그래? y축 대칭일 때 그렇죠. y축 대칭일 때 x의 부호가 바뀌어도 y의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됐네? 그래서 y는 fx에만 절대값이 있는 녀석은 여기가 중요해. 일단 이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를 그냥 벗길 테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먼저 그려. 그런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야. 됐나요? 뭐가 기준이다? x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x에 1 넣으나 마이너스 1 넣으나 y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y축 대칭된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됐죠? 도현아 이해 가니? 어렵니? 동영상 여러 번 들어. 자, 똑같이 y는 fx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y는 절대값 fx. 지금 말한 두 개가 제일 자주 나오는 거야. 까만색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fx의 값이 양수로 나오면, 즉 함수값 y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오겠죠? 원래 거랑. 근데 얘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1이 나오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1로 나오게 된다고요. 맞죠? 여기에 y좌표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얘는 그냥 2분의 1로 찍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찍히겠다.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y에 대한 음수 값들이 다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겠네?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가 음수였던 애들이 다 절대값 때문에 다 양수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찍힌 점은 1로 찍힐 거고요. 여기 찍힌 점은 1로 찍힐 거고, 여기 찍힌 점은 1로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 부분이 사라지고 걔가 다 요렇게 되겠다. 이해했어? 그래서 최종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요. 다시 말해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y 값이 음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x축 밑에 그려졌던 그래프가 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 올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y는 x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아이고.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 맞죠? 그러면 내가 식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x의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음수로 나오는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이쪽 부분이 다 어떻게 돼? 다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쌤이 말했던 y는 f 절대값 x 이런 식의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얘는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얘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그리랬지. 그러면 얘가 양수인 경우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 부분을 그리는 거야. 맞죠? 그런 다음에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y 값이 다 똑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그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를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나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걸 그린다고 생각하나 그래프는 어쨌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계속 나와. 어떤 함수를 배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유리함수 뭐 이런 거 배우거든? 아이고. 아이씨, 왜 자꾸 눌려. 그럼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본 적 있죠? 이 y는 그 중1 때 배웠잖아. y는 x분의 1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얘도 나중에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 근데 여기에 또 절대값이 막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꺾어 올려야 돼 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함수에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본 거야. y는 f 절대값 x. 얘는 어떻게 한댔어? 일단 얘가 양수인 부분,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를 그린 후 어떻게 해요? y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됐죠? 그럼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해요? s축 밑을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됐니? 그러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여기가 없어지고 음수가 나올 순 없으니까 y값이. 됐지?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도 당연히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긴 해요. 이번에는 y 절대값은 fx를 볼 거예요. 자, 요 녀석은 얘는 절대값 있는 요 녀석이 양수인 부분,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y는 fx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x축 위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봐봐. 여기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하기 때 x가 어때? 똑같겠죠? 그러면 y가 여기에 양수 여기에 나오나 음수인 여기에 찍히나 x 값은 똑같아. 그럼 y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은 똑같아. 여기 찍힌다고.
이해하셨나요? 그럼 y의 값이 뭐 여기에 있으나 얘가 뭐 한 3 정도라고 했을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3인 지점과 x 값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 x는 똑같고 y의 부호만 바뀌는 형태인 거니까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주고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핑크색 그래프처럼 나와. 그래서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y는 fx를 그린 후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 가시죠? 하민이 이해 가니? 진짜?